대단원으로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평면좌표, 직선, 원, 이동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중학교 때 배우던 도형 있죠. 뭐 삼각형, 원 이런 거의 성질 그런 거랑 약간 다르게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식으로 그걸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직선이랑 원에 대한 걸 배울 텐데 그 전에 평면좌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알고 있거든요. x축 있고 y축 있고 뭐 0,0에 x, y에 a, b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그죠? 3,2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그 점의 좌표가 왜 3,인지 알죠? 0,0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갔으니까 3,2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 어떤 점을 고르든지 간에 그 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딱 하나씩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좌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평면좌표라는 단원에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걸로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하는 건데 요 마지막에 뭐 무게중심 나와 있지만 이거는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있고 뒤에 유형 문제에 가면 나오는데 몇 가지 정리를 배울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까 모르겠다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나오는 게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거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거랑 또 비슷한 게 생겼기 때문에 가계 이등무선의 정리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러 가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이게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면 그죠? 그때 두 점 나와 있을 때 거리는 빼서 절대값 씌우겠다라는 건데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좌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이라는 건 항상 양수거든요. 3과 5의 차이는 2예요. 5와 3의 차이도 2예요. 그죠? 차이라는 건 얼마큼 떨어져 있니 그런 소리니까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 씌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배우죠. 중3 때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쵸? 굳이 그림 그려보자면 이거였다고. x축에 y축에 점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x축에 y축에 뭐 요 점을 x1, y1 이런 점을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평행선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 점은 얘하고 x좌표 똑같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x2, y좌표는 또 얘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변의 길이는 물론 제가 편의상 x1, y1이고 x2, y2라고 썼지만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x2 x1 이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랜덤하게 흩어져 있다고 보면 둘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y2 y1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피타 쓰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근데 말했잖아요. 절대값에다가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 책마다 다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 빼는 건데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소심하게 써있죠. x1 빼기 x2, y1 빼기 y2여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심지어 x2 빼기 x1, y1 빼기 y2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죠? 그냥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 결국 피타고라스 가지고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유형 문제 풀러가서 하도록 하고요. 내려와서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 내분점, 외분점은 뭐 공식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이거 내분 공식, 외분 공식. 공식을 유도하는 건 유도하는 거라 치고 이거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공식 물론 되게 강력한 거긴 한데 공식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공식에 막 대입하지 않아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한테 주어지는 숫자들이 막 되게 더러워서 막 내분점 구하세요 그랬는데 막 7분의 13, 마이너스 12분의 9, 19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더러운 숫자 잘 안 나오잖아요. 해봤자 어차피 정수로 예쁘게 딱딱 떨어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먼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이거 지금 제가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를 했지만 아예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 전체를 생각해 보면 뭐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그림이랑 항상 같이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왜 우리 어제 했던 2차 부등식도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림 떠올려 가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프랑 식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요. 특히나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내분점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직선 먼저 보자고요. 요 점, 뭐 x1이라고 보고요. 수직선 위에 요 점 x2라고 보고요. 내분이라는 건 두 점 안쪽 편에서 나눈다. 그래서 내분인데 m 대 n으로 내분해요 라는 건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x1에서부터 그 점까지 x2에서부터 그 점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x1에서부터 요 점까지랑 x2에서부터 요 점까지 요 내분점을 p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b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이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통 뭘로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2대 3이야 그러면 얘가 두 걸음 오는 동안에 얘가 세 걸음을 온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걸음의 폭은 똑같은 거야. 그죠? 여기서 두 걸음 오는 거랑 같은 폭으로 얘는 세 걸음을 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대 3 내분점 찾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5등분해서 얘가 두 칸 오고 얘가 세 칸 오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죠? 물론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분점은 뭐 그러려니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외분점으로 가면 똑같이 x1이고 여기 x2라고 볼 거고요. 얘도 숫자를 그냥 아예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면 x1과 x2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얘를 Q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분한다는 건 바깥쪽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자어라서 외분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나눈다는 게 이거는 나눈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만 바깥쪽에서 나눈다 약간 이상하죠. 어쨌든 x1, x2를 2대 3으로 외분하겠다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x1에서 점 Q까지의 거리랑 x2에서 점 Q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3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죠? 외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선분의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왜? x1에 더 가까워요. x1에서 두 걸음, x2에서 세 걸음이잖아요. 그죠? x1에 더 가깝다고요. 그럼 x1이 한 걸음 덜 갈 거니까 이쪽 편에 치우쳐야겠다는 건 알고 그래서 이 왼쪽 어디쯤에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몇 걸음 차이 나요? 한 걸음 차이 나요. 그러니까 x2가 x1까지 오는 동안에 한 걸음을 소모해야 돼. 그리고 나서 손 붙잡고 같이 두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외분점 Q라는 점이 존재한다고. 그래야 x1에서 두 걸음 가는 거고 x2에서는 세 걸음 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몇 걸음 차이 나느냐 그걸 가지고 보폭을 정한 다음에 손 붙잡고 같이 그만큼씩 더 가면 외분점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찾는 방법 알아두시면 말했지만 좌표 찾을 때 꽤 유용하니까
막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3만큼 변했으니까 6만큼 더 가면 얘가 있구나. 뭐 이렇게 찾는 거야. 그죠? 그렇게 대충 짬짬해서 찾는 거라고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찾는 건 이런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내분이라는 건 두 점 x1과 x2를 m 대 n으로 라고 했는데 그 m과 n은 당연히 양수여야 하고요. 그죠? 뭐 마이너스 1대 2로 이런 건 없다고. 다 양수여야 되고요. 같은 숫자여도 상관없죠. 이거 둘이 같은 숫자면 하필 그 점을 뭐라고 불러요? 중점 이렇게 부르죠. AP와 BP의 길이의 비가 1대 1이 되는 내분점, 중점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m 대 n이고요. 둘 다 양수이기만 하고 이 점을 찾아내는 방법. 공식 어디였어? 여기 있죠. 요거예요. 그죠?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뭐냐면 요 그림 가지고 올게요. 요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보고 요 점의 좌표를 x2라고 보고 요 점을 이제 x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AP와 PB라는 선분의 길이가 m 대 n인데 이런 순서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치면 x-x1과 x2-x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에요. 그런 소리가 되죠. 이거 이제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고 여기 사이에 껴있으면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거 비례식만 푸시면 되고요. 넘겨보면 nx 빼기 nx1 mx2 빼기 mx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거는 좌변 넘길 거고 요거는 우변 넘길 거고 그래서 x를 묶으면 m 더하기 n에 x가 mx2 더하기 nx1 그래서 m 더하기 n으로 나누기 딱 하시면 얘랑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옮기면 안 되는데 자리가 없어. x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인데 이 내분 공식 외우는 건 그 모양을 잘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의 모양을 x1과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 더하기 n이고 m 더하기 n이에요. 그죠? m 더하기 n은 순서대로 m 더하기 n은 똑같이 가는 거고 곱할 때 이렇게 크로스해서 m x2랑 n x1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인데 이렇게 교차로 곱할 거라고요. x2, x1 이렇게. 그죠? 이 순서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다른 거니까. 그쵸? 순서를 잘 고려하도록 하시고 지우개지. 외분점의 경우엔 내분점하고 다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m도 0보다 커야 되고 n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둘이 같으면 안 돼요. 같은 숫자는 올 수 없어요. 1대1 외분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어쨌든 외분이라는 건 이거 바깥쪽에 있든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한테 가깝든가 얘한테 가까워야 되잖아. 그죠? 1대1은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도록 하시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얘는 m이 더 큰 경우랑 n이 더 큰 경우로 원래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어차피 똑같이 이런 모양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도하는 과정이야. 위에서 한 거랑 똑같지. 이거 x1, 이거 x2, 요거 x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 빼기 x1 대 x 빼기 x2가 m 대 n이다. 비례식 싹 푸시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그죠? 차이는 뭐다? 더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빼기로만 연결되었다. 그것만 조심하면 완전히 둘이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모양은. 부호만 빼고. 됐죠? 그래서 이게 수직선 위에 있는 내분 외분이고 수직선뿐만 아니라 좌표 평면으로 오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하시면 내분점 나오는 거고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굳이 증명이랄 것도 없는 게 이 점이랑 이 점 가지고 뭐 내분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으세요.
하면 이거 x축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여기 있을 거고요. 이것도 y축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y축이라고 치고 이거 2대 1 이렇게 해보면 여기 있을 거거든요. 이게 삼각형 만들어 보면 다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죠? 빗변의 길이가 2대 3이면 밑변도 2대 3이고 높이도 2대 3이고 뭐 그죠?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무게중심 있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데 얘를 증명하는 게 요 내분 공식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삼각형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작도할 때 삼각형 무게중심 찾는 방법. 무게중심의 정의 뭐야? 삼각형의 중심이 여러분 몇 개? 네 개 배우나요? 세 개 배우나요? 아는 중심 다 말해봐. 삼각형. 외심, 내심, 무게중심. 뭐 혹시 수심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아니, 방심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방심은 제가 수업을 한 적도 없고요. 볼 일이 없어요. 몰라도 되고요. 수심은 이름이 있는데 이 잘 안 나오거든요. 수심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얘기하자면 가끔 문제는 나와요. 수심이 뭔지 설명해줘요. 삼각형 있고 꼭지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요. 꼭지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요. 꼭지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요 점이 수심이에요. 뭐 어쨌든 내심, 매심, 무게중심. 내심은 뭔데요? 내심의 정의가 뭐다? 내저번의 중심. 내저번의 중심. 그게 내심이야. 내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 뭐야? 외저번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예요? 각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중심 뭔데? 대변의 중선 그거지.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거거든. 무게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야. 어떤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삼각형 모양의 철판대기가 있다고 치고 내가 못을 하나 딱 박아서 평평하게 되려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다 못을 박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판이라고 치면 넓이랑 무게가 비례하겠죠. 이 두께가 똑같은 철판이라고 치면 넓이가 넓을수록 무거운 거잖아. 그런데 대충 뭐 막대먹은 이런 삼각형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 딱 가운데 꼭지점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걸 대변 그래요. 대변의 중점에다가 그은 선, 얘를 중선 그래요. 삐뚤어졌네. 중선 그래요. 이렇게 잘라보면 왼쪽 오른쪽 넓이가 똑같겠죠.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은 이 선 위에 어딘가 있다는 거야. 양쪽으로 넓이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중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 선 위에 어딘가에 무게의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어보면 역시나 얘도 한 점에서 딱 만나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 뭐가 있냐면 2대 1. 저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응? 저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냐고요?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냐고요? 글쎄, 원래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왜 요 세 선이 하필이면 한 점에서 만날지. 사각형의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요 점이 무게중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가 있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 이은 선분,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더라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얘를 x1, y1
요거 x2, y2, 요걸 x3, y3. 그럼 얘와 얘의 중점 이렇게 생긴 거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얘와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 x좌표부터 보면 x1이랑 2분의 x2 더하기 x3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하는 점 찾아보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그리고 여기 x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누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무게중심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y좌표도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잘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느낌 오잖아. 대충 이런 소리거든요. 무게중심 그럼 가운데 되게 뭉뚱그려 말하자면 가운데. 그래서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저 좌표들의 평균값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문제로 들어가서 몇 개 볼 텐데 첫 단원이라서 많이 어려운 건 없고요. 대신에 눈치채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안 해봐도 되겠죠. 4,a랑 a, 4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래요. 해볼까요? a 얼마죠? 암산이지. 9지 9. 9야 9. x좌표 얼마큼 차이 나냐면 이게 x좌표는 4-a인지 a-4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근데 y좌표도 똑같이 차이 나요. 부호만 반대야. 그지? x좌표 변화한 거랑 y좌표 변화한 거랑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런데 길이가 5루트 1에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빗변의 길이가 5루트 2라고.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변한 양이 5다 그 얘기지. 그래서 a가 9여야겠지.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별로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다고요. 얘는요. 이것도 그냥 막 산수하는 문제인데 산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하고 가죠. A라는 점 있고 B라는 점 있고 저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대요. P가. 저 직선 위에 어떤 점이래. 그래서 A랑 B를 구하세요거든요. 그래서 요 단원에 있는 내용대로 풀어보자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B A-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원래는 루트가 같은 건데 똑같이 루트니까 날리면 이렇게 다 전개하면 A 제곱도 없어지고 B 제곱도 없어지고 A랑 B만 남겠죠. 남겨보면 누구냐면 빨리 계산하자면 마이너스 2A랑 10A니까 8A예요. 마이너스 6A랑 2B, 마이너스 6B랑 2B니까 마이너스 8B네요. 상수항은 1, 9, 25, 26, 16? 빼기 16. 그죠? 다행이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A-B-2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래? 얘가 여기 위에 있대. 그래서 B가 2A-7이래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연립하시면 A랑 B가 찾아지죠. 그죠? 근데 이거 우린 어차피 끝까지 한번 다 봤으니까 미리 생각해보자면 얘도 직선이죠. A, B가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직선이냐면 Y는 X-2라는 직선이에요. 그죠? B는 A-2니까. 그럼 이 직선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이 두 점, 이 선분, 네, 수직이 등분선. 그죠? 왜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대충 그림 좀 그려보면 그래도
잘 그리면 보기 좋으니까. 여기가 1,3이고요. A. 5,-1이면 여기가 B예요.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데 요 직선 위에 있대. 그렇다 치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제일 만만한 건 누구야? 중점이죠. 딱 가운데 있는 점. 여기서 아예 거리가 같으려면 이 선 따라서 움직여야 거리가 같다는 거야. 합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껴나면 B가 더 멀고 A가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거리가 같아지려면 선분 AB에 수직으로 2등분하는 어떤 직선 위에 있어야 거리가 같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 점이 요 직선 위에도 있대. 이 직선 그래프 그리면 2, 4, 6, 7 엄청 밑에 있네. 그림 진짜 잘 그렸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점이에요. 5,3입니다. 이거 제가 잘 그렸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거 손으로 잘 안 나오고요. 어쨌든 이해를 하자면 저 산수 하는 건데 저 산수를 그림으로 이해해보자면 얘란 소리고, 결국 나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수직이등분선 구한 거고요. 수직이등분선이랑 주어진 직선의 교점 찾은 거예요. 그죠? 이거 연립해서 풀면 요 점의 좌표 나올 거라고. 됐죠? 무슨 얘기지? 그리고 얘는 뭐 대표 문제라서 그렇겠지만 숫자가 좀 쉽잖아요. 나중 얘기를 너무 땡겨서 많이 하나? x좌표 4 늘었고 y좌표 4 줄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약간 의미가 있죠. 그림 그려서 푸는 것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풀기가 좀 편하다. 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요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노가다 하는 거라서. 930번 보시면 점이 3개 나와 있고 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아는 삼각형은 이름 달린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거 아니면 더 없잖아요. 뭐 막 섞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삼각형이냐는 다 뭐랑 관련 있냐면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어요. 변의 길이 다 같으면 정삼각형인 거고, 3개 중에 2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셋 중에 막 같은 건 없는데 어떻게 잘 해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제곱이 돼. 그거 말고는 안 나올 거잖아요. 이름 없는 삼각형 이런 보기는 없잖아. 뭐라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다. 그죠?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934번인데 잠깐만요. 어디 있지? 어디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아, 그거 바로 옆에 있었구나. 잠깐만요. 이런다니까. 이게 아닌가? 됐지. 937번 하고요. 934번 하고요. 요거 두 개 같이 볼 건데 뭐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고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자는 의미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는 루트 더하기 루트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거든요. 사실 요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기도 xy가 들어있고 여기도 xy가 들어있는데 당연히 이 x랑 이 x는 같은 x예요. 이 y랑 이 y도 같은 y예요. 그런데 루트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루트 두 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합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1위로 와서 얘 문제를 먼저 보면 얘는 1,4랑 5,3이라는 점이 있고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뭐 요 점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이거 뭐 그냥 뭐 p,0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p의 제곱은 p-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에요. 거기에 원래는 루트인데 이걸 제곱하세요니까 루트는 사라집니다. 뒤에 오는 것도 p-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야. 원래 루트인데 제곱할 거잖아요. 루트는 사라지거든요.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는데 얘는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했지만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세요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죠? 루트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건 루트가 안 사라진다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편한 녀석이냐면 그래서 얘가 더 편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뭐 어쨌든 식이 하나로 합쳐지잖아. 쓴 김에 결판을 내보면 제곱의 루트는 날아갈 거니까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17 p제곱 마이너스 10p 더하기 25, 9, 34 그래서 2p제곱 마이너스 12p 더하기 51이고요. p가 3일 때겠다. 그죠? p에다 3 대입하셔서 최소값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의 식으로 합쳐지니까. 그럼 얘는 어쩔 건데? 얘는 어쩔래? 왜 내 눈을 피하는 거야? 얘는요. 기껏 도형 문제 왔는데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 풀었죠. 이건 또 그림을 그리라고 치면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p가 3일 때라고 그랬잖아요. 봐봐요. 요거 계속 하는 거야. x축에 y축에 1,4야. 여기 하고요. 2, 3, 4, 5, 3 여기에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가 되는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3,0이래. x축 위에 있는 점 중엔 얘가 제일 작더라 예요. 이건 그림 가지고 못 찾아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얘가 왜 하필 3,0인지를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형 문제지만 식으로 푸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근데 이건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식으로 못 풀거든요. 그림으로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볼까요? 얘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처럼 생겼다는 거야. x, y랑 2,-1 사이의 거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처럼 생긴 거예요? 0,0에서 x, y까지의 거리처럼 생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 구하래?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둘을 더하래요. 최소값 찾으래. 뭐겠어요? 그냥 0,0에서 2,-1까지 한 방에 가버리면 되죠. x, y는 어디 있겠어요? 그 선분 위에 어딘가.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얘는 그림으로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식으로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루트 안에 x가 양쪽에 다 들어있거든. 대신에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이 식이 나타내는 게 그림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합치란 이야기니까 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름 이상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기만 하면 돼. 0,0에서 x, y, x, y에서 2,-1. 그러면 얘가 요 두 점을 이은 선분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가 두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다. 라는 말이에요. 됐나요? 무슨 얘기지? 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인지 그냥 더하기인지에 따라서 그림으로 풀지 식으로 풀지가 나누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험난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5번 했나요? 4번도 했고 5번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점 얘도 있고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라고요? 사실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나 마찬가지라고요. A에서 P 거쳤다가 P에서 B로 갈 거니까 최소가 되려면 P가 선분 AB 위에 어딘가 있으면 된다고. 그죠? X, Y라고 두고 식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못 풀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얘는 식으로 푸는 거라고. 얘를 X, Y라고 두고. 오케이? 다음 이 녀석은 940번인데 이름이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정리죠. 뭐였냐면 사람 이름이 겠죠? 글씨 개판네. 여전히 똑같네. 파푸스 충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생뚱맞게 갑자기 나와요. 근데 나온 이유는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약간 좀 어이없이 들어가 있긴 한데 증명의 내용은 이거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해서 2배 한 거와 같다. 그냥 식만 쳐다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듣고 보면 오 그렇네 이렇지 않는다고. 와닿는 녀석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하는 과정이 꽤 중요하고요. 당연히 정석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정석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거 쓸 생각을 안 하면 거의 못 풀 만한 문제들이 나와요. 굉장히 피곤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 각각 증명하는 과정은 할까요? 보면 대부분의 책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삼각형 있는 거고요. 그래도 손으로 그리면서 하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중선이라며 꼭지점에서 대변에 중점에다가 선을 이을 거예요. 얘를 중선 그랬다고요. 중점이니까 얘랑 길이 같은데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좌표 평면, 좌표축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걸 X축으로 얘를 원점 Y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각의 꼭지점들한테 좌표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보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얘를 C,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꼭지점이 A, 여기가 B, 여기가 C, 뭐 여기가 중점 보통 M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선분 AB의 길이는 얘하고 얘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울 건데 요거 제곱할 거예요. 루트는 날릴 거고 또 AC의 제곱이라는 건 얘랑 얘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또 AM 제곱이라는 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요. BM의 제곱 물론 요거 CM도 어차피 길이는 똑같아요. 요거 C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둘이 더하면 더하기 2AC 빼기 2AC는 퉁쳐서 없어질 거니까 A제곱, C제곱, B제곱 그게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한 거 2배 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손으로 써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말했지만 그림 가지고는 잘 연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좌표 평면이 아니라 무슨 길이 가지고도 증명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난 그냥 심심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한 책은 딱히 없더라고요. 뭐 다른 증명 이러면서 나온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충분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 뒤에 가면 나올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요 녀석이랑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는 거였어요. 요 각을 이등분해. 뭐 대충 이렇게 되려나요? 얘랑 둘이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이거 내용은 뭐죠? 다 잘 기억하는구나. A, B, C에 얘를 뭐라고 할까요? 뭐 D? 그러면 이거 대 이거랑 같다. 왜? 닮음 이용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닮음? 연장선 하고 요거 평행선. 그림 이상하다.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각도 같고요. 억각. 얘랑 얘랑도 같죠. 동의각. 그래서 요거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선분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 다음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닮아 있으니까 요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이거가 같은데 잘라서 그냥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은 거고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다며. 그림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같더라요. 그림이 비슷해서 같이 나오는 건데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것도 이 단원에서 꽤 많이 나와요. 처음 배운 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여기서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이 점, 이 점, 이 점 좌표 3개 다 나왔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랑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 찾으라고 나와. 왜냐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좌표 나오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면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 써먹게 하려고 이 문제도 가끔 나와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꺼번에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세요. 안 헷갈리게. 다음은 942번. 2대3 내분점, 2대3 외분점 두 개 찾아가지고 중점 구하래요. 공식에 집어넣는 건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그죠? 공식 말고 대충 짬짬이 하자고요. 막 찍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대충은 해야 돼. 뭐 여기를 A, 뭐 이쯤을 B라고 칠까요? 완전 어처구니 없지만. 아 이거 내 성격이 안 맞아. 나 되게 정밀하게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대충은 맞게 그리자. X축, Y축 4,-3 여기가 A고요. 마이너스 1,2 여기가 B예요.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래요. 아까 내분 그림 생각해 보면 선분 A, B를 2대3이라는 건 A에서 2걸음, B에서 3걸음이야. 합치면 5걸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 A, B를 5걸음으로 쪼개야 돼. 이걸 5걸음으로 쪼갠 다음에 A에서 2걸음 가는 거야. 그죠? 그럼 X좌표만 생각해 보면 얘 4고 얘 마이너스 1이에요. 5 차이 나네. 5걸음 가면 한 걸음에 X좌표 하나씩이거든요. 근데 A에서 2걸음이라며.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2걸음 가면 되죠. 여기란 이야기네요. Y좌표도 생각해보면 5 차이 나요. 5개로 쪼개면 Y좌표 한 칸에 1씩이잖아.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어떻게 갔다고? 왼쪽으로 2칸, 위로 2칸. 가면 내가 원하는 점 뭐라고? P 라는 점이 좌표 나온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다음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찾으래요. A 쪽에 가깝다, B 쪽에 가깝다? A 쪽에 가깝다. 그죠? 이쪽에 있다고요. 그림 잘리겠는데? 이쪽 어딘가에 있어요? 이거 뭔지 알죠? 축소. 밑에 있을 거라서. 2대3이야. 몇 걸음 차이 나요? 한 걸음 차이 나요. 그럼 B에서 A까지 오는데 한 걸음 오는 거야. 그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한 걸음 오고요. 둘이 손 붙잡고 2걸음 더 가는 거예요. 한 걸음당 X좌표 얼마큼씩 변해요? 플러스 5씩 변해요. 그죠? 여기서 이리로 가는데 X좌표 5 늘었잖아요. 또 5 늘어나고 또 5 늘어날 거라고. 그럼 얘가 아까 4,-3이었으니까 이 점 X좌표 얼마예요? 14예요. Y좌표는 한 걸음 옮길 때 얼마큼 변해요? 마이너스 5. 여기서 얼마큼 더 가야 돼요? 마이너스 10만큼 더 가야죠. 얼마야? 마이너스 13 이렇게 생겼겠네요. 얘가 외분점 좌표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중점 찾으세요네요. 중점은 둘이 더해서 반띵. 요거 둘이 더하면 16에 반띵 할 거니까 8.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4 반띵할 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점의 좌표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건데 뭐 공식에 집어넣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해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찾는 것도 뭐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잔머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위에 946번 위에 무슨 내용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걸 몇 대 몇으로 했다는 건 실제로는 뭘 의미하는 거다. 뭐 m 대 n 더하기 n이라는 등 m 대 m 빼기 n이라는 등 뭐 이런 소리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달달 외우냐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얘도 대충 해보자고요.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너무 옆에 그리면 좀 그런가? 여기쯤?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라고 그랬어. 그러면 대충 이렇게 선분 AB의 연장선이 있고요. 3AB랑 2BC랑 같대요. 3AB랑 2BC랑 같대요. 그럼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보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선분 AB의 길이를 2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는 3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2라고 보겠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한 걸음의 크기가 요만큼이란 이야기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2걸음 썼다고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3걸음 썼대요. 여기. 또는 여기. 얘도 B에서 C까지 가는데 3걸음 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하고 2개예요. 이거 만족하는 점 C가 2개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납득이 갑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하기 힘들다고.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식으로 외우려고 치면 A, B가 저거 그래 그러면 3대 1, 뭐 3대 5, 2대 5 헷갈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림 가지고 이해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상태에서 요점 먼저 생각해 보면 결국 A에서 5칸, B에서 3칸이니까 5대 3 외분점. 요점 생각해 보면 A에서 1칸, B에서 3칸, 1대 3 외분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2개 찾으시면 되고요. 그 중에 X좌표 양수인 것만 골라서 답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공식 안 쓰고 그냥 찾아보면 이런 거잖아. 너무 좀 이렇게만 풀어서 그런가? 얘하고 5,2거든요. 한 칸당 X좌표 3 늘고 Y좌표 1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X좌표 6 늘었고 Y좌표 2 늘었는데 이걸 2칸이라고 볼 거잖아요. 한 칸에 해당하는 건 X좌표 3, Y좌표 1 늘어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X좌표가 9 늘어나야 되고 Y좌표 3 늘어나야 돼요. 그죠? 9 늘어나야 되고 3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X좌표 3 줄어야 되고요. Y좌표 1 줄어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2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A가 0보다 큰 거 A 더하기 B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괜찮은가요? 이거 말했지만 5대 3 외분점 공식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똑같이 나오겠죠. 뭐 1대 3 외분점 찾아도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왕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굳이 뭐하러 또 공식에 넣어.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죠? 같은 기울기 위에 같은 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X좌표가 얼만큼씩 변했느냐 가지고 찾아보시면 금세 찾을 수 있어요.
A, B 두 점 좌표 나와 있고 3분 A, B를 K 대 E-K로 내분하는 점이 이 4분면 위에 있대요. 얘도 욕심을 부려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얘는 식에 대입하는 게 당연히 현명하죠. 근데 이제 정말로 그럴까를 한번 의심해보자는 거야.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미친 척. 1,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6이에요.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3분의 AB. 잠깐만요. 아, 애매하구나. 얍. 3분의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더니 2, 4분면 위에 있대요. 여기 있대요. 아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영역만 잘라보면 이제 여기가 경계가 되겠다. 그렇지? 요만큼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를 찾으세요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몇 대 몇이냐를 그림 가지고 찾자면 뭐 못 찾을 건 아니지만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내분 공식 거기다 집어넣어서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가 양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보면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6인데 이거를 k 대 E-K로 내분할 거예요. 일단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K 0보다 커야 되고 E-K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0과 2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인데 X좌표부터 살펴보면 K랑 E-K를 더할 거예요. 즉 2분의 K랑 E-K를 더할 건데 요렇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여기는 1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는 2분의 마이너스 4K,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K 더하기 2예요. 근데 이게 2, 4분면이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Y좌표는 분모 귀찮으니까 그냥 2만 쓸게요. K에 2 마이너스 K야. 요렇게 할 거니까 K랑 6을 곱할 거고요. 얘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할 겁니다. 2분의 6K, 9K, 마이너스 6이야. 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2, 4분면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때문에 생겨나는 건 다 쓸까요?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0보다 커야 되고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요거는 5분의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맞죠? 분모는 의미 없으니까. 5K가 2보다 커요. 5분의 2보다 커요. 그리고 얘는 3분의 2보다 커요. 3분의 2면 요거 좀 오른쪽에 있겠죠? 3분의 2보다 커요. 그래서 4층에 다 들어있는 거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식으로 찾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만 합시다. 식으로 찾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다음 무게중심인데. 삼각형 무게중심은 좌표 구하는 것 자체야 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별로 어려울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여기 없네. 뒤 어디 있나 보네.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냐면 이거 대표 문제는 그냥 X좌표 다 더하면 3이고 Y좌표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가지고 A, B 찾으면 끝나는 거라서 할 얘기가 아니고 문제 중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삼각형이 있는데 각 변을 뭐 2대 1로 내분할 거야. 2대 1로
여기랑 요것도 2대 1로 또 여기도 2대 1로 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론 이거죠. 흰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주황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 같다. 그죠? 똑같은 비율만큼 틀어도 무게중심 똑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더해서 3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내분하는 비율이 똑같으면 다 더했을 때 온전히 x1 다 있고 x2도 다 있고 x3도 다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똑같이 틀어도 무게중심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죠? 이미 한 번씩들은 풀어봤을 만한 녀석이니까 무게중심은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뒤에 또 있네. 뒤에 있구나. 여기 있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봤다니까. 그죠? 요 얘기하는 겁니다. 좌표 3개 다 나와 있고 각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들을 가지고 새로운 삼각형 만들어 봤자 무게중심은 원래 거랑 똑같다. 그죠? 증명 안 해도 되죠? 다음 사각형 얘기네요. 사각형은 아무거나 하진 않고요. 보신 것처럼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이야기만 할 텐데 사각형 우리가 이름 아는 거 맨 처음 배운 게 뭐예요? 사다리꼴. 이름 없는 거 빼고 사다리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또는 직사각형. 쪼개졌다가 다시 정사각형으로 합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부터가 실제로 약간 의미 있는 녀석이에요. 물론 이제 사다리꼴 중에도 등변 사다리꼴 그래서 좌우로 대칭의 사다리꼴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건 뭐 너무 특별한 경우니까 사다리꼴 중에는 평행사변형부터나 돼야 뭔가 우리가 기억하고 써먹을 만한 성질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해설대로 풀어보자면 이 얘기 이것도 막 대충 그릴게요. 너무 마름모처럼 그렸는데? 어떻게 해야 마름모 아닌 것 같은 평행사변형이지? 이름 아닌 것 같죠? 직사각형도 아니야 이거. 대충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으로 치자고요. 완전 억지다, 그죠? A, B, C, D 이렇게 꼭지점 이거 이름 다는 거 순서대로 가는 거 알고 있죠? 평행사변형 A, B, C, D에 대해서 A점 나왔고 B점 나왔고 C점 나왔고 D점 구하세요인데 이 점을 구하는 원래 방법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인데 대각선 서로를 2등분한다. 그죠? 이거는 평행사변형부터 생겨난 성질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이렇대요. 당연히 마름모도 이렇게 생겼고 직사각형도 이렇게 생겼고 정사각형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서로를 2등분한다. 하는 김에 마름모도 생각해보면 마름모 뭐예요? 2등분 하긴 하는데 서로를 수직으로 2등분 하더라. 그죠? 그림 되게 이상하네. 마름모야. 착한 사람들은 2등분뿐만 아니라 수직이고요. 직사각형은 어때요? 수직은 아니야. 그런데 길이가 같아요. 그죠? 이거 4개의 길이가 다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2개를 섞으면 직사각형 되는 거죠. 정사각형 되는 거죠. 얘는 길이가 다 같고 수직이다. 어쨌든 다시 평행사변형으로 와서 보면 길이가 같다는 걸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얘네들의 중점이랑 일치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A점과 C점의 중점이랑 B랑 D의 중점이 같아요 가지고 D점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짬짬이 풀어보면 이런 거잖아. 평행사변형이라며.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B에서 C로 갈 때를 보면 B에서 C로 갈 때 X좌표 3 늘었고 Y좌표 2 늘었잖아요. 그죠? 그럼 A에서 D로 갈 때도 X좌표 3 늘고 Y좌표 2 늘어야 돼요. 그래서 얘 2,5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원래 풀이는 이거지만 중점이 일치한다로 푸는 거지만 사각형이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소리예요. 그죠?
다 문과라 그래서 볼 일 없지만 약간 벡터 같은 거예요. 뭐 아무튼 얘 뭐야? 963번. 오른쪽 그린 것 같이 3점 나왔어요.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D랑 만난대요. 좌표 구하래요. 뭐 구하라는 이야기라고요? 내분점 구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보면 자, 요 점의 좌표는 요 선분의 길이 AB 선분의 길이는 X 좌표가 5 차이 나고요. Y 좌표가 12 차이 나요. 길이 얼마예요? 13, 5, 12, 13. AC의 길이는요. X좌표 4, Y좌표 3이니까 5죠. 길이가 13이랑 5야. 그럼 D는 뭐라고요?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 얘기죠. 얘는 공식으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숫자가 너무 더럽잖아요. X좌표 9 차이 나거든요. 요거 둘이 더하면 18이야. 한 칸에 2분의 1이라고 치고 계산해도 돼요. Y좌표는 또 똑같이 9 차이 나는구나. 해도 되긴 되겠다. 둘이 더하면 18이기 때문에 9 차이 나는 걸 18조각 내는 거잖아요. 한 칸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씩 13칸 가는 거야. 여기서. 별로야? 별로야? 공식에 넣어 그냥? 공식에 한번 넣어보고 제가 말한 거대로도 한번 해보고 편하다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13대 5로 내분할 거예요. X좌표는 18분의 13 더하기 5인데 요렇게 할 거니까 13 곱하기 5 빼기 뭐 물론 더하기라고 쓸걸.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 18분의 65? 20, 마이너스 20. 45? 2번. 9, 2, 18, 9, 5, 45. 2분의 5. Y좌표는 18분의 13 곱하기 1, 5 곱하기 마이너스 4. 13에 마이너스 40. 27.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걸 공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 9 차이 나는데 18칸 중 18개로 쪼개서 얘가 13개 가져갈 거라고. 9 차이 나는 걸 18개 조각 내면 한 칸에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X좌표는 2분의 1이 13개 늘어난다고. Y좌표도 마이너스 8에서 1이면 9니까 18조각 재면 한 조각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8에다가 2분의 1씩 13칸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죠? 각각에다가 2분의 13씩을 더하시면 저거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림 가지고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거고요. 근데 얘는 공식으로 찾을 생각을 해도 되긴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분의 1이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얘와 얘 차이가 9가 아니라 10이었어 봐. 그것만 됐어도 그냥 이렇게 찾는 게 편해요. 왜냐면 10을 18조각 내면 한 칸이 얼마냐? 뭐 9분의 5야? 이상하잖아. 9분의 5를 13개 더한다고? 뭐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식에 집어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소리예요. 해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여기구나. 마지막은 자취인데 요 자취라는 건 여러분도 싫어하고 여러분의 선배들도 싫어하고요. 다 싫어하죠. 약간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자취가 뭔지.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될 텐데 흔적을 찾으라는 거지. 발자취를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저거 만족하는 점들을 찍다 보면 걔네들이 지나가는 흔적이 생길 텐데 그 흔적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식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의미는 그건데 찾는 방법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찾는 거지.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이 누구인지 찾아요. 살펴요.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이 점을 x, y라고 둘 건데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흔적을 찾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힌트들이 앞에 줄줄이 나와 있어요. 살펴보면 이 문제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대. 움직이는 점이에요.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고 점 B는 어때요? 딱 박혀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A, 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얘도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움직이는 점이니까 좌표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움직이는 점이고 얘도 움직이는 점이야. 이것도 하나로 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도 움직인다는 의미로 x, y라고 할 건데 이건 내가 찾으려고 하는 x, y가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x, y예요. 그래서 얘를 대문자로 이렇게 둘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움직이는 점 소문자 x, y고 문제에 주어진 움직이는 점 대문자 x, y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죠. 보면 이 얘기야. 나와 있는 점 3개거든요. 이거 하나 나와 있고요. 아이고. 이거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 하나 나와 있어요. 난 이거 찾고 싶은데 요거 2개 잘 짬뽕하면 얘 나오죠. 게다가 얘는 어디 있대요? 저 직선 위에 있대요. 주어진 게 뭐다? y는 3x 더하기 2. 거기에다가 요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얘래매. x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즉 3분의 6 더하기 x예요. y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2 y 3분의 4 더하기 y.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요 파란색식 x가 3x 빼기 6이고 y가 3y 빼기 4니까 요거 2개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으면 소문자 xy에 관한 식으로 싹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여기다 넣었다가 쏙 꺼내면 3y 빼기 4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만 예쁘게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손으로 풀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막상 풀어보세요 그러면 덜덜덜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점 x, y 문제에 주어진 점 대문자 x, y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바꿔치기 하시면 소문자 x, y에 관한 식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의 매번 이렇게 풉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직선에 가도 나올 거고 원에 가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쥐는 항상 이렇게 푼다. 여기 끝났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면좌표는 말했지만 뭘 새로운 거 막 되게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한 것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 정도만 나올 건데 내분점, 외분점 웬만하면 공식으로 안 풀고 제가 그림으로 풀려고 했잖아요. 직선이랑 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파트만큼은 그림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푸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사실은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아, 얘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구나. 얘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구나. 해설이라는 건 방법이라는 건 뭐 맨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쉽거나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감이 안 오거나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림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적어도 이 단원만큼은. 꽂히는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됐죠?